안녕하세요. 차업주 이프리입니다. 요즘 정말 눈이 많이 오는데요. 눈길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주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현대건설의 시초입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아산 정주영 회장님께서 범현대가를 일으킨 모체 기업으로 범현대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큰형님으로 불리죠. 또한 K건설에서의 위상과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은 K원전에서도 대표주자로 볼 수 있는데 영위하고 있는 토목, 플랜트, 건축 사업들로 인해 우리에게는 힐스테이트 DH라는 브랜드로 친숙한 기업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3.6조 원이네요. 먼저 22년 3월에 상승한 모습이 보이는데 현대건설은 20년 9월부터 21년 7월까지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최고가인 6만 원을 찍었었어요. 이때 전국적으로 부동산 열풍이 극에 달했었죠. 그리고는 이후 조정받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250만 호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설업종의 우호적인 시장 전망으로 반등했었네요. 하지만 이미 한번 시세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조정이 나오던 주가는 22년 7월에 다시 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때는 사우디의 빈살만이 650조 규모의 네옴시티 건설을 추진하면서 수주 기대감이 생긴 국내 건설기업들에게 좋은 모습이 나왔었네요. 비슷한 시기에는 현대건설의 소형원전 파트너인 미국 홀텍이 소형원전인 SMR의 상용화를 1년 앞당긴다는 PR도 있었고 또 홀텍과 함께 미국 원전 해체 사업에 진출한다는 PR도 있었죠.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UAE 원전 4기를 수주하고 시공하여 원전 시공 기술을 인정받은 선도기업인데 이후에는 팀코리아에서 나와 대형원전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여 시공을 맡고 소형원전에서는 미국 홀텍과 소형 모듈원전 모델인 SMR-300을 함께 개발하여 사업 권한을 확보하고 상업화를 위한 설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대건설이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서 가장 앞선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현대건설은 팀코리아에서 독립해서 그런지 원전보다는 주택 건설과 관련된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보이죠. 아무튼 네옴시티 기대감으로 시세를 받았던 현대건설은 빈살만의 방한 취소와 네옴시티의 차질로 기대감이 사그러들면서 급락이 나오게 됐고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과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주가에 계속 하방 압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22년 9월부터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했죠. 과거에 불공정 협약을 맺으면서 진행된 강원도의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대출만 기일이 됐음에도 상환하지 못하게 됐었는데 지급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기업 회생을 강행하여 한국 채권 금융시장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 사건인데요. 이미 강도 높은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줄어가던 우리 시장은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국공채의 신용도가 흔들리고 그 및 회사채의 신용도까지 떨어지면서 유동성 위기가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끼쳐 자금 경색으로 건설 경기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줄폐업을 하게 됐고 규모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태영건설과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죠.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그리고 5대 금융지주가 200조에 달하는 자금과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번질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주가가 2년 넘게 우하향해 온 것도 인플레이션,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건설 경기 위축으로 볼 수 있겠어요. 다행히 지난해 8월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는데 아직 물가 상승, 고금리 지속, 경기 위축 등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원전 트렌드에 맞는 건설기업을 다뤄보는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에서도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미국 홀텍과 영국 소형원전 입찰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고 바로 다음 달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20조 규모의 불가리아 대형 원전 계약을 따내어 10조에 달하는 설계 계약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또 웨스팅하우스와 슬로베니아 대형원전의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PR도 나왔고요. 현대건설은 원전 쪽에서 굵직한 성과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우하향을 이어오던 현대건설의 주가는 24년 12월 9일에 최저로 24,100원을 찍고 얼마 전 1월 22일부터 강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는 현대건설의 24년 실적 발표와 25년 실적 전망이 발표된 날이었어요. 보시면 23년 만에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어닝 쇼크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코로나, 러우 전쟁 등으로 비용이 커졌던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대규모 손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동안의 부실을 털고 경영성과를 극대화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고 또 지난해 회사 계획을 상회한 신규 수주와 특히 올해 영업이익에서 대폭 개선되는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5년 영업이익 목표인 1.18조 원을 달성하게 된다면 2016년의 1.15조보다도 높으니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게 되는 셈이죠. 덕분에 장기 우하향을 보이던 현대건설의 주가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다트로 가서 가장 최근 보고서를 봐볼까요? 3분기 보고서 클릭. 현대건설은 1950년에 설립된 역사가 오래된 기업입니다. 이후 1984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고 본사는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네요. 서울 종로에도 대전, 광주, 부산에 국내 지사가 있고 해외에 상당히 많은 지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가장 주요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보이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 어느 건설사들보다도 해외에서 경쟁력이 강하죠. 덕분에 현대건설에 이렇게 많은 해외 법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속회사가 총 39개로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는 철 구조물 전문기업인 현대스틸 산업도 100% 자회사로 있어요. 현대건설이 건축 토목업을 하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겠죠. 참고로 현대건설의 현대엔지니어링의 보유 지분은 38.6%인데 특수관계인 등을 합친 실질 지배력은 40.7%입니다. 아직 비상장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 외 타법인 출자 현황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죠. 대략 관계기업 투자자산은 1200억 규모이고 당기손익 금융자산은 3800억, 기타 포괄 금융자산은 750억 규모인데요. 대부분 국내외 건설 및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출자가 많은 것인데 영업외손익으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략해도 무방하겠어요. 총 주식수를 보면 보통주로 억 1135만 5765주가 있고 우선주는 105만 4693주가 있는데 우선주는 현대건설으로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많이 조정된 모습이네요. 다만 현대건설 보통주와 현대건설 우선주의 배당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러한 보통주의 소유 현황을 보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인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현대건설의 1, 2대 주주로 있고 기아도 3대 주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은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보시는 개통도는 과거 기준이기는 한데 워낙에 구조가 복잡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하거나 현차와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매입하거나 정몽구 명예회장의 모비스 지분을 상속받거나 자금 줄인 현대글로비스를 현대모비스와 합병시키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죠. 지배구조 재편의 핵심 계열사가 현대모비스인데 이래저래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 외 5% 이상 주주는 국민연금으로 8.34%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없지만 현대건설은 주로 회사채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요. 기업어음증권도 이용하지 않고 회사채만 1.5조 원 정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신용등급이 꾸준히 AA를 유지하고 있어 우량 회사채에 속하므로 차환이나 자금 조달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먼저 현금 자산은 거의 4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영업활동에서 적자를 보고 있고 차입금과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모습입니다. 투자활동도 잦은 모습인데 이는 단순 투자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을 위한 즉 영업활동을 위한 취득 개념 같네요. 대체로 현금 유출이 되고 있고 이를 재무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미청구 공사가 눈에 띄네요. 과거에는 2조 원대였거든요. 여기 기타 채권에서도 절반은 미수금인데 현대건설은 받지 못한 대금이 6조 원이 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네요. 아무래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미수금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 같군요. 미수금이 많아지면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난해 11월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신임 대표로 기아차의 재무통을 내정했고 앞서 본 것처럼 4분기에는 대규모 손실 처리를 하기도 했죠. 추후 어쩌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수익성을 키우고 상장을 추진할 수도 있겠어요. 이러한 변화는 현대건설의 주가가 많이 조정됐기 때문에도 비용을 줄이고 유동성은 증가되는 만큼 긍정적이겠다고 생각됩니다. 부채 쪽도 보면 건설 경기 위축 때문인지 공사 분양 선수금이 줄은 것도 보이고 진행되는 공정률보다 미리 받은 초과 청구 공사가 늘어난 것도 보이네요. 차입금에서도 변화가 있지만 대체로 증가하여 2.5조 원이 있습니다. 이 중 1.5조는 회사채인 셈이죠. 그런데 현대건설은 보유 현금이 4조 원가량 있고 회사채 차환을 위한 신용등급도 괜찮기 때문에 유동성에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미수금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이번 4분기에 1.8조 원가량을 손실 처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미수금 부담까지도 꽤 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꽤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요. 자본 쪽도 보면 자본금은 5,620억, 자본 총계는 10.7조로 전혀 문제 없고 실제 유동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되던 미수금도 강도 높은 비용 처리로 확 줄여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오랜만에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도 봐보면 먼저 3분기 누적 매출이 25.4조 원이나 됩니다. 규모가 상당하죠. 또한 안 좋은 업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좋은데 증가하는 매출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은 감소하고 있어요. 인건비, 자재비, 지연으로 인한 비용들이 작용한 이유겠죠. 마찬가지로 판관비도 증가한 것이 보이고요.
때문에 영업이익은 감소하게 됐고 영업이익률은 2%로 지난해 3%보다도 낮아졌는데 3분기 누적 매출이 25조 원일 정도로 워낙 규모가 큰 덕에 이익률이 조금만 높아져도 이익 규모는 급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분기에 대규모 비용 처리를 한 대신 올해 영업이익은 1.2조 원에 가까운 역대 최고치를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분법손익 등 영업의 손익은 대체로 플러스를 보이고 있으므로 영업이익이 순이익으로도 잘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비용을 줄여 이익을 개선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겠어요.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특히 24년 4분기에 대규모 손실 처리를 하는 빅베스를 하면서 지난해에 1.2조 원의 대규모 영업 손실을 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작업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비용적인 측면이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현대건설은 지속적으로 외형 성장을 해왔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 분기에 들어서 매출이 감소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이번 25년에는 외형 성장이 돋보이기보다는 외형 성장은 둔화되면서 이익이 개선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봐볼까요? 현대건설은 이런 사업을 합니다. 크게 토목, 건축,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토목 사업은 도로와 교량을 건설하거나 철도를 깔고 터널을 뚫는다든지 항만을 건설하는 일들이죠.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네요. 그리고 건축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건축은 크게 주택과 산업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산업시설로는 쿠팡 물류센터나 IT센터 등이 있고 복합개발, 호텔, 리조트, 구청사 등도 많이 건설했는데 올해는 가양동의 스타필드, 오피스,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하고 힐튼 호텔과 용인 복정역에도 크게 착공을 시작하려나네요. 이런 사업들은 이익을 공유하는 준자체 사업이므로 이익을 높이기에 좋죠. 아마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25년 영업이익을 잡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병원과 오피스들 및 기업들의 사옥도 건설하죠. HD현대 사옥과 아모레퍼시픽의 사옥도 현대건설이 지었군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주행연습장, 제주신화월드 등 레저, 주경기장, 국제공항, 국립박물관까지 국내외 이력이 대단하네요. 아마 다른 국내 건설사들도 이렇겠지만 현건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택사업이죠. 자이와 레미안을 제외하면 요즘 건설사들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놓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현대건설의 DH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현대건설의 DH는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을 하고 점점 주요 지역으로 확장하는 모습이죠. 특화 설계 및 고급화로 건설비를 올려받아 건설사에게 좋은데 입지가 좋은 지역 위주로 하니 미분양 우려도 없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 덕분에 그만큼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도 좋고요. 게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고급 주택을 타겟하는 시공도 꾸준히 추가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죠. 보시면 점점 고급 브랜드 이미지 비중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되니 주택사업에 성장 동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최근 6년간 도시정비 수주권만 봐도 현대건설은 6년 연속 1등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원자재 비중이 치솟았던 20에서 21년도 물량도 이제 정리가 되어가니 고급화 비중이 많은 수주권으로 실적을 높이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올해 분양 계획은 24년과 비슷한 수준을 잡았다고 하니 역시 외형 성장보다는 이익이 개선되는 해가 되겠어요. 주택사업에서 해외 비중도 많은 것이 눈에 띄죠. 금리도 천천히지만 인하될 것으로 보이고 PF도 점점 완화되는 분위기라고 하니 내년부터는 신축주택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며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플랜트 및 전력사업입니다. 해외 사업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력사업은 송전선 구축이나 변전소 설치, 그리고 LNG 터미널, 가스처리 시설, 정유 석화 플랜트와 복합화력발전소 구축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해외인 것을 볼 수 있는데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해외 사업 비중이 크고 자재 조달 등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요. 보시면 25년 해외 수주 계획만 해도 13조죠. 올해 총 수주 계획은 31조이니 절반이 살짝 안 될 정도로 해외 비중이 많군요. 잠시 현재 수주 잔고를 보면 연매출의 3배가 살짝 안 되고 있는데 올해 외형 성장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수주가 지난해보다 더 쌓인다면 내년부터는 공급자 우위에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시공 사업까지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보다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고 시공한 UAE 원전이 대표적이죠. 아직 한국형 원전이 시공된 곳은 UAE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대형원전 사업을 미국 홀텍과 영국 에너지청의 SMR을 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원전 완공일은 물론 2030년 이후로 잡아야겠지만 그동안 건설 경기 위축으로 원전 관련 시세를 크게 받지 못하던 현대건설도 건설 경기가 나아지면 점점 원전 사업도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원전도 에너지 믹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노후 원전의 해체 사업까지 하는 현건은 원전 관련 밸류체인도 좋네요.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현대건설은 넉넉한 유동성 자금으로 운영에 무리가 없고 회사채 차환 및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바뀌며 현대건설도 휘청일 뻔했지만 현대건설은 신용등급 방어에 성공했고 대규모 손실 처리와 함께 이익급 증전망으로 좋은 모습이 전망되는 상황이네요. 게다가 금리는 꾸준히 인하되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PF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올해는 이익을 개선시키고
내년부터는 매출과 이익을 함께 개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매출 비중이 큰 주택사업에서 수주가 많았고 악성 20에서 21년 물량이 올해 중 거의 마무리되며 고급화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난 동안의 부침을 끝내고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비중이 큰 해외 사업들도 좋아질 수 있으므로 하방 제한 진입 기준에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만 최근 주가는 바닥에서 30% 가까이 상승했고 올해는 외형 성장이 뚜렷하지는 않으며 미수급 우려도 있죠. 게다가 금리, 건설 경기도 우려가 거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은 25.3Q까지 추가적인 기간추가 조정이 된다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는 편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현대건설 원자력 사업도 그렇고 주택 사업도 그렇고 참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